오늘 네 번째 주제는 하반기 양도세 장세입니다. 올해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라고 한다면 양도세 얘기를 하기 전에 올해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단 보시면 거래대금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특정 섹터들에 돈이 엄청나게 몰렸고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감독당국도 과열 양상에 주의를 하고 있죠. 국민연금은 어떠고 있니? 라고 보면 국민연금은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 운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위탁 운영이 처음으로 늘어났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됐는데 라고 본다면 지금 국민연금이 위탁 운영한테 되게 많이 줬어. 그런데 위탁 운영 수익률이 직접 수익률을 앞선 거는 2021년 한 차례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얘네가 더 잘했어 라는 겁니다. 볼게요. 얼마나 잘했는지. 보시면 직접이 하늘색이고 위탁이 진청색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대부분 직접이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잘했어도 엄청 잘하지는 않았네요. 약간 잘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달라졌죠. 역전됐습니다. 위탁이 더 잘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위탁이 늘어났죠. 이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제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여기 이렇게 높았어요. 93조, 83조 합하면은 176조잖아요. 지금은 120조인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국내 주식을 엄청 많이 했었네요. 여기서 물론 이제 지수가 빠졌으니까 조금 빠진 거 있다고 치더라도 좀 줄은 것 같고, 그죠? 위탁이 좀 더 많고 위탁이 좀 수익이 좀 더 많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럼 몇 군데 위탁해서 보내는데 알아봤더니 2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9곳에 위탁 운영하고 있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얼마를 받니? 라고 해봤더니 기관들은 위탁해주고 얼마를 받니? 라고 봤더니 30bp입니다. 1bp가 0.1이니까 30bp면 3%인가요? 3%를 받고 있습니다. 연으로 받는 거겠죠? 아까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당국이 경고하고 있다 그랬는데 보면 2차전지, 인공지능, 초전도체 테마. 올해 테마 정말 많죠. 시장별로는 중소형 코스닥이 제일 많고 코스피가 37, 코스닥이 92개, 코넥스 8개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최근 들어서는 초전도체 그리고 2차전지, AI 이렇게 중간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었네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NH증권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분석을 잘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NH 1100만 계좌를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면 모수가 충분하네요. 1100만 개를 분석해 보니까 연령대 수익률이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보다도 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장세는 특정한 몇 명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고 대부분은 지수보다 못한 거죠. 그리고 20대가 그나마 액티브하게 잘했고 그 다음에 10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한참 투자를 잘하던 40대는 제일 낮았습니다. 왜? 올해 오른 종목들의 특성이 이 40대들이 살 수 없는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자산 구간별로 보니까 작게 한 사람이 제일 많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5억에서 10억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10억 이상은 낮았고요. 기성세대들은 돈을 못 벌었고 젊은 층들이 돈을 벌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예 60대 이상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죠. 엄청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왜? 따라서 쓰면 됐다. 이거죠. 10대가 엄청 많이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60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 19세 미만이 높았어요. 코스피보다 약간 높았고 코스닥보다는 모자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얘기고요. 그들이 샀던 종목을 보니까 역시나 2차전지입니다. 역시나 그들은 2차전지를 샀고 그 다음번에 인터넷 회사들 샀고 판 거 반도체 팔았고 자동차 팔았고 그래서 특정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60세 이상을 봐도 10대랑 좀 비슷하죠.
포스코, 에코, 에코 프로그램, LG, 나노 신소재 싹 다 2차 전지네요. 네이버 없네요. 네, 60대 분들도 투자 잘 하셨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를 보니까 괜찮아요. 해외 주식 오히려 국내 주식보다 낫네요. 해외 주식이 33.8, 나스닥이 32%.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투자자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왜 나았니? 뭘 샀길래 나았니? 라고 보니까요, 주로 ETF, 매도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결국은 ETF를 해서 중간은 같더라. 우리나라는 초전도체 회사, 제가 블로그에 썼던 그날 회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네, 주가는 막 올랐고 아마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회사를 보니까 초전도체를 해요. 하긴 그 논문을 발표한 그 연구소랑 관련이 없는 거지. 고온 초전도 선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근거가 없는 회사는 아니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오른 종목이 많죠.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반기에 보면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국세청에 가서 양도소득세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지금 보면 과표 구간마다 다 다른데, 양도소득세법에서 돈을 많이 벌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들이 보면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하는 양도. 그러니까 요게 소액주주가 그 공개매수에 응하면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거거든요. 그 비상장 주식도 그런 거고요. 상장 주식도 바깥에서 서로 계약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주주가 양도. 대주주는 우리가 대주주 과세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의 1대 주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 양도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왔니? 라고 보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과거에는 100억이었는데요. 계속 줄어서 10억이 됐죠. 자, 과거랑 좀 달라진 게 있죠. 과거에는 6천까지였어요. 이때. 그러다가 집계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작년도에 이게 개인으로 바뀝니다. 원래 100억으로 올린다고 했다가 그게 야당의 반대로 100억은 안 됐고 10억의 과세 기준이 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과세 기준이 있는데,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는 사자마자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알면 도움이 될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코스피에 있는 종목은요 1000억짜리 1% 쓰면 10억이잖아요 10억을 사자마자 과세 대상이에요. 아까 금액적인 부분은요 연말 과세 대상이거든요. 이게 특정 시기만 피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말이에요. 연말에 매매는 D 플러스 2니까 마감 전에 팔기만 하면 10억 이하로 맞추면 괜찮아요. 이 10억도 종가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수량은 요날, 매도일 요날 결정을 하는 거고요. 종가는요, 요게 뭐 29일이면 29일날 결정이 되는 거고, 혹은 30일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D 플러스 2니까 요거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팔아야죠. 왜? 종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든 10%든 오르면은 양도세 대상이 되니까 우리가 10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고 9억, 뭐 8억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연말마다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특정 종목은 더 난리가 나겠죠. 왜? 올해 10배씩 올랐으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종목이 10배 올랐거든요. 1억 있던 사람이 10억이에요. 이 사람은 팔아야 돼요. 혹은 2억 있던 사람이 20억이에요. 그러면 세금 내겠어요? 2억 있던 사람이 20억 때문에 18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겠어요? 당연히 팔겠죠. 팔고 넘어가죠. 그리고 소득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굉장히 귀찮아져요. 저거를 신고하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연말에 팔죠. 그래서 조짜리는 그냥 팔 수 있는데 중소형주는 또 문제가 생기죠. 이게 되게 재밌었던 일이 작년에, 제가 미보유 종목이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달력을 하나 보자고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도소득세가 확대된다 말한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얘기하다가
요날 얘기하죠.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100억은 안 되고 100억 한다 그랬거든요. 10억이야. 그러니까 이날 어떻게 됐냐면 중소형주가 폭락합니다. 왜? 빨리 팔아야 되거든. 팔 수 있는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 3일이야.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무조건 던져줘. 이날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23일날 던져줘. 그래서 이렇게 빠져요. 많은 중소형주가 이날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 이거 개인별이야. 과거에는 직계가족 포함이었는데 개인이야. 개인이니까 해당 사항이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누가 던졌냐면, 여기서는 내가 4억, 와이프가 4억, 자녀가 1억, 1억, 부모가 1억, 11억. 무조건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개인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각자 다 10억이니까 여유 있네? 산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요게 달력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했던 요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26일. 23일날 팔고 26일날 사고. 물론 개인이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은 팔았어야 됐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100억인 줄 알고 2, 30억 들고 있던 사람들은 팔았겠죠. 그런데 4억 있던 사람은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인당 10억이 되면서 여유가 생겨서 산 거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오른 애들이 양도세 대상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팔아야 돼. 그럼 언제 파냐? 우리가 과거로 보면 이렇게 양도세가 9월부터 영향을 미쳐요. 9월부터. 근데 이게 개인이라서 웬만한 회사들은 괜찮을 것 같고, 올해 많이 오른 회사들, 특히 소형주들, 그러니까 한 5천억 이하짜리 혹은 8천억 이하짜리는 개인 비중이 높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이제 사는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죠. 왜냐면 연초에는 내가 8억을 들고 있어도 뭐 20억, 50억 사도 안 걸리는데, 연말에는 팔 날이 며칠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양도세 장세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테마가 연초보다 안 먹힐 확률이 높다. 정말 중요한 테마 아니면 잘 안 먹힐 확률도 굉장히 높다. 왜? 이제 팔아야 되잖아. 그런 장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좀 이상한 나라고요. 또 앞으로의 장 색깔들이 이런 문제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바뀌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지. 그래서 본질 가치가 충실하고 좋은 회사들은 당연히 양도세 영향이 없죠. 당연히 없지만 좀 과도하게 올랐고 미래의 가치를 많이 선반영했다면 양도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